정우랑 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적응을 했구나. 배트헤드가 가장 늦게 나와야 되는. 정우가 방망이를 어떻게 잡고 치냐면 방망이 이렇게 잡고 쳐요. 이렇게 잡고 있으면 못 써요. 하체가 동반이 안 되면은 이번에 강정호 선수하고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맞고 나서 손목을 더 가져가야 된다라고 저도 이걸 미국 가서 처음 알았어요. 정우는 사실 본인이 풀스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사람들이 풀스윙이라고 생각을 못 해요. 흔들림이 없거든요. 이렇게 돼요. 근데 정우는 선이 똑같아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스윙이 도니까 눈이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는 상태에서 본인이 쓰는 거죠. 저렇게 어떻게 될까? 더 전으로 가면은 이승엽 감독 쫙 들었다가 그대로 가서 그냥 퉁 쳤는데 다 넘어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알았는데 얘 좀 괜찮았네. 약간 나 같은. 저는 코칭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이게 안 돼? 야구는 본능적인 게 더 강한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꿈의 150km를 향해 가고 있는 야구에 산다. MLB 네트워크를 연상시키는 세트에서 여러분, 근데 같은 세트예요. 예, 여러분을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SBS의 아들, 니네 꼬꼬부 나와봤어? 그 주인공 이태근 해설위원과 함께하기 때문인데요. 이성훈 기자 그리고 이태근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성훈 기자가 무대본 무형식의 진행을 제안을 했습니다. 가장 좋아하죠. 사실 뭐 대본이 있어도 무대본으로 야구에 산다 지금 첫 출연이신데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려요. SBS 스포츠 야구 해설위원 이태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부터 시작해서 지금 일본까지 쭉 돌아보고 왔잖아요. 네. 캠프 소감은 좀 어땠습니까? 일단 대장정이었습니다. 네, 좀 길었는데 이정우 선수, 김혜성 선수, 김하성 선수 이렇게 만나고 왔고요. 그리고 나서 LA에 있다가 다시 오키나와 캠프까지. 일단 스프링 캠프를 갔는데 부럽다. 그냥 부럽다. 뭐 이정우 선수, 김혜성 선수, 김하성 선수가 많은 돈을 받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지만 전 사실 그것보다는 이 환경에 대해서 여기서 야구를 할 수 있다라는 자체가 와, 그래서 선수 나도 좀 더 열심히 할 걸.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시설 중에 어떤 게 제일 부러워요? 그라운드 상태부터 너무나 많이 다르고요. 정말 신기한 물건을 하나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 타격 연습을 하는데 스크린에 투수가 나와요. 근데 로저 클레멘스가 던지는 걸 처음 봤거든요. 구종, RPM 뭐 이런 것들이 똑같이 재현이 돼서 날아오는데 제가 너무 신기해서 물어보니까 3년에 11억, 10억 맞아요. 한 이 정도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임대로. 샌프란시스코 정훈의 야구장에서 정훈의 야구장? 정훈의 야구장. 그렇지. 샌프란시스코는 올 초에, 그러니까 올 스프링 캠프에 처음 도입을 했더라고요. 처음에 그랬어요. 좀 무식하게 좀 질문을 했죠. 이 스크린 야구랑 뭐가 다른 거야? 라고. 실제 타석에서 보셨어요? 네. 날아오는 거? 네. 확실히 다른 감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선수들 쳐봤던 선수들의 피드백은 사실 실제로 던지는 거하고는 좀 좀 다르긴 하다. 그래도 제가 느꼈던 거는 내일 같은 투수 있잖아요. 못 봤던 각의 이 스위퍼를 던지는 변화구들의 어떤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눈에 좀 익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우 선수는 어떻습니까? 잘생겼던데. 정우랑 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많이 했는데 몸은 너무나 건강해졌고요. 제가 느꼈던 것은 이제 적응을 했구나.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표현이긴 한데 공간 활용을 잘하는 선수가 저는 슈퍼스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간 활용을 작년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공을 맞추려고 하고 큰 근육을 못 쓰는 그런 본인도 모르게 낯선 공들이 날아오니까 뇌에서 공을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상체가 많이 따라가게 되고 이제 손을 많이 쓰게 되는 그런 타격을 했었는데 본인이 확실하게 그걸 파악을 했더라고요. 손을 쓴다는 건 어떤 개념이고 그것은 왜 타자에게 나쁜 버릇일 수 있는가? 타격으로만 놓고 봤을 때 공을 맞추는 경기라고 하면은 사실 하체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인플레이 타구를 강하게 만들어서 안타를 치는 경기이기 때문에 결국 하체가 동반되지 않으면은 절대 강한 타구를 날릴 수가 없거든요. 제가 가끔 뭐 영어 쓰겠습니다 하면서 세퍼레이션, 그러니까 이 꼬임 동작에서 일어나는 이 큰 근육이 전 정확성과 어떤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뇌에서 자꾸 방해를 해요. 공 맞춰라. 공을 삼진 먹으면 안 된다. 방해 요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손이 빨리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에너지가 안 생기고 결국 강한 타구를 못 날리게 된다라는 거죠. 약간 보여주시면 예. 뒤에 배트가 있네.
좀 쉽게 설명하자면은 스포츠를 잘하는 선수들은 플레이하는 선수의 모습을 봤을 때 커요. 동작이 커요. 모든 스포 이건 뭐 타격뿐만 아니라 투수도 마찬가지거든요. 큰 동작들이 나와요. 손을 쓰면은 스윙이 되게 짧아 보이고 뭔가 빠르게 보여요. 하지만 여기서 일어나는 에너지가 없다라는 골프하고도 비슷하고요. 상하체가 동반이 되면 느리게 보이는데 측정 값으로 보면은 더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생기고 더 여기서 스피드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좀 좋아진다라는 거죠. 하체가 동반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턴이 되고 빠져나가고 에너지가 더 떨어지면서 이렇게 맞아 떨어지고요. 그리고 각도 자체를 보더라도 공이 날아오면은 손을 쓰게 되면은 덮이면은 결국 그라운드 볼이 좀 많이 나겠죠. 하체만 써볼게요.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늦게 나오죠. 뱃 헤드가 가장 늦게 나와야 되는. 그래서 정우가 방망이를 어떻게 잡고 치냐면요. 저도 요즘 따라 하는데 방망이 이렇게 잡고 쳐요. 드릴인 거죠. 드릴. 늦게 나오게 쓰기 하려고. 위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우리가 손 쓰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습관적으로. 근데 이렇게 잡고 있으면 못 써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체가 동반이 안 되면은 여기서 배트 컨트롤, 공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드릴로 한 5번 친다 그러면은 2번 정도는 이렇게 잡고 스윙을 하는 거죠. 빵 이렇게 하체로만. 그런데 깜짝 놀랐던 게 이렇게 잡고 치는데 타구 스피드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손 개입을 아예 하지 않겠다. 연습 때는 더 그걸 극대화시키고 조금 더 손을 늦게 쓰는 연습들을 지금 타자들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도영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김도영 선수도 티 칠 때 보면은 뭐 정우는 정말 이렇게 잡고 치는데 김도영 선수도 약간 이런 식으로 잡고 치는 걸 봤고. 한국의 타자들도 그렇고 자. 치고 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이렇게 만드는 게 그런 저도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좀 많이 혼란스러웠거든요. 도대체 왜 저렇게 치는 거지? 근데 이번에 강정호 선수하고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미국에 있는 선수들이나 미국에 이제 이 드릴을 쓰는 선수들이 공을 맞고 나서의 어떤 느낌들을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저도 이번에 가서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공을 맞기 전에 하는 게 아니라 공을 맞고 나서 손목을 더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미국 가서 처음 알았어요. 스포츠가 좀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본인의 느낌이랑 눈으로 보는 거랑 느낌들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과 실제로 하고 있는 게 다르다. 달라요. 그래서 왜 손목을 안 쓰냐라고 물어보신다라면은 쓸 수밖에 없어요. 손을 안 쓰면은 맞아. 이 에너지 전달이 안 돼요. 손목을 안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 최대한 손목을 늦게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몸통 회전으로 치게 된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뇌를 속이는 그러한 작업들을 타자들은 계속하게 되는. 그 얘기가 맥길로이 드라이버 드릴이 이거예요. 예. 로리 맥길로이. 이 다운스윙 할 때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 잡고 이렇게 내리라는 거를 맥길로이가 장타 드릴로 많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MLB 네트워크에서 그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 늦게 쓰면서 이 배럴 존을 이 지역을 좀 길게 가져간다. 존 안에 배트가 뭐 무르는 네. 시간을 늘린다 뭐 이런 얘기. 그러면서 여기서도 배럴을 형성할 수 있고 여기 앞에서도 할 수 있고 맞아요, 앞에서도 맞아요. 할 수 있고 맞아요. 그 얘기가 지금 맞습니다. 딱 네. 들어오네요. 저는 제가 이때까지 본 사람들 중에 가장 많았던 선수는 이정우입니다. 점점 더 그 맞는 면적이 넓어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런데 정우가 뭐가 좋아졌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라면은 올해? 네, 올해. 뭐 지금 잘 치고 있는 이유? 그냥 한국에서처럼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똑같이 치고 있다라고 말씀. 원래 좋았던 선수인데 그 정우 선수는 그때 야구 산다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풀스윙을 항상 하려고 했다. 그런 게 입단할 때부터 좀 보였어요. 네. 네.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틀에 박혀 있던 어떤 타격 메커니즘을 틀을 좀 바꿔서 생각했던 느낌들이 확실히 있어요. 우리는 방망이가 안 맞으면은 좌타자나 우타자나 상관없이 밀어치는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가거든요. 공 조금이라도 더 보고 쳐라 뭐 이런 류에. 저도 사실 그렇게 쳤고 근데 정우는 반대로 생각을 했더라고요. 정우는 안 맞으면 안 맞을수록 좌타자기 때문에 우익수 폴대를 보고 더 스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완전 다른 접근인 거죠. 왜 그런 거예요? 더 앞에서 친다. 그렇죠. 더 네. 앞에서. 왜 그런 생각을 못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저 친구는 저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뭔가 다른 어떤 능력이 있나라는 공을 잘 볼 수 있는 눈 혹은 어떤 자세. 눈 맞습니다. 네, 눈인데 음. 그 눈이 좋아서 시력과는 네, 상관없고요. 정우는 사실 오버스윙을, 그러니까 본인이 풀스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사람들이 풀스윙이라고 생각을 못 해요. 왜냐면은 흔들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풀스윙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정우는 선이 똑같아요. 쫙 여기서 바로 이렇게 스윙이 도니까 선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선이 좋다라는 건 결국 정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느꼈던 어떤 풀스윙의 느낌하고는 정우는 다른 느낌. 그러니까 눈이 안 흔들려요. 이 상태에서 높낮이가 딱 정확하게 있는 상태에서 안 흔들리는 상태에서 본인이 쓰는 거죠. 그럼 뭐 이렇게 치려고 하면은 결국 코어의 힘, 어떤 몸 밸런스, 스윙 밸런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요하거든요. 정우는 확실히 리그에서 선이 가장 좋았던. 그럼 지금 우리 리그에서 선이 좋아 보이는 선수 또 누구 있어요? 구자욱하고 이정우가 이 선이 좋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안 흔들리잖아요. 자 그대로. 이 시퀀스가 잘 지켜지고 선이 좋아지려면은 몸으로 갖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방해 요소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삼진 먹지 마. 여기서는 공을 맞춰야 돼. 컨택이 돼야 돼. 그러면서 이 시퀀스가 깨지는데 결국 이정우는 멘탈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서도 시퀀스를 지킨다. 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그 데이터에서도 나오는 게 주자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친구의 컨택률은 더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자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강해진다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사실 야 저렇게 어떻게 될까? 최정 선수가 선이 좋다. 좋죠. 그리고 그러네. 더 전으로 가면은 이승엽 감독. 이승엽 감독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을 때와 좋을 때가 너무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번씩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그 선이 깨져요.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스윙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이승엽 감독이 좋을 때는 쫙 들었다가 그대로 가서 그냥 퉁 쳤는데 다 넘어요. 정말 선이 좀 잘 지켜지는. 제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양의지 선수도 자신만의 타격이 정확하게 정립이 돼 있는 선수. 양의지 선수한테 좀 놀랐던 거는 아까 느낌하고 좀 다른 느낌이긴 한데 공을 우리는 막 맞았을 때 어떤 느낌을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빨랐냐 늦었냐. 양의지 선수는 다르더라고요. 양의지 선수는 공이 맞기 전에 여기서 모든 것들이 끝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른 접근이거든요. 양의지 선수는 밀어치고 당겨치고가 없잖아요. 공이 왔을 때 공이 맞는 면에서 여기서 손을 쓴다라고 바꿔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우하고는 제가 이때까지 들었던 내용들하고는 좀 다른 접근이었거든요. 그러네요. 예. 따지고 보면 덮어치는 건데 그러니까 공이 있으면은 30cm 뭐 40cm 뒤에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죠. 네. 투수의 타이밍만 생각을 하고 공 맞기 전 한 30cm에서 쓴다라고 반대로 생각을. 손을 쓴다. 네, 손을 쓴다. 어쨌든 신체적인 능력이나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좀 더 강하게 만들 것인가가 키인 것 같아요. 전 답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태근위원의 현역대의 스윙은 라인 드라이브 특화된 스윙인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상황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좀 능력이 많았던 타자인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장타를 칠 때는 장타를 치고 그리고 작전을 할 때는 또 작전을 했고 제가 은퇴하고 나서 알았는데 얘 좀 괜찮았네. 약간 나 같은. 최강 야구를 하는데 내가 장타를 좀 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또 되더라고요. 물론 고등학생, 대학생 볼이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저는 코칭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이게 안 돼? 이런 답답함. 제 생각을 물론 뭐 대화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피드백을 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야구는 본능적인 게 더 강한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또 그 자리에 가면 잘할 수 있죠. 네, 뭐